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미국에 잘 나가던 언론인이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태어나듯 일어선 놀라운 이야기죠. 83세 할머니의 한마디 예언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소름 끼치게 들어맞는 운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인천공항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바로 리암 스콧이라는 미국인이었죠. 그는 미국 ABC 뉴스의 부국장으로 정치 부패를 폭로하는 특종 보도로 유명한 스타 기자였어요.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독점 보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리암의 마음속에는 한국을 그리 대단하게 보지 않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백업 정도로 여겨지는 나라였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리암은 강남 한복판을 걷고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길모퉁이에서 83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젊은이, 잠깐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리암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당신, 미국에서 온 기자죠? 리암 스콧이라는 이름으로요. 리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무너지고 다시 태어날 거예요. 2025년 7월,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불륜 관계, 그리고 비밀 계좌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리암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비밀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리암은 그 예언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야당과의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한 거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습니다. 리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정보 출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거든요. ABC 본사에서는 즉시 리암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방송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상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리암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서도 큰 문제가 터졌어요. 부인이 리암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거죠. 몇 년 동안 숨겨왔던 일이 드디어 들통이 난 것입니다.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어요. 리암의 이메일함에는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언론계에서는 그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커리어도, 가정도,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말이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리암의 전 재산이 동결되었어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리암이 받은 높은 연봉과 투자 수익들이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리암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아빠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친권 분쟁까지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리암은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공한 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고 아침이면 절망감에 깨어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어느 날 새벽, 리암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리암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리암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죠. 그 순간 리암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기서 무너지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리암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 거리를 헤매며 할머니를 찾던 리암은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리암을 보자마자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아셨어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정신, 홍익인간이 당신의 운명을 살린 거예요. 당신이 겪은 시련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제대로 보세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리암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리암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온 전화였어요. 리암, 우리가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국에서 신뢰를 다시 쌓는다면 말이죠. 이것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암은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한국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선입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판교의 AI 연구소였어요. 그곳에서 리암이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연구원들은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리암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구나, 리암은 감탄했습니다. 수소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과 포스코의 수소 생산 기술을 보며 리암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항공우주 기술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리암이 본 것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연구원의 말에 리암은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리암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각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주목한 것은 한반도 경제연합 구상이었어요. 남북한이 통일되면서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리암은 이것을 동북아시아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리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기자라는 제목으로 리암 자신도 화제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암의 기사를 본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리암의 보도가 실제로 역사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한편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부인이 리암의 변화를 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가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연합이 공식 선언된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고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도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죠. 리암은 이 역사적 순간을 현장에서 생중계로 보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국 총리는 이 성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어요. 리암의 기사들이 국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기적을 세계에 알린 기자라고 리암을 소개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을 이뤘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리암은 눈물이 났어요. 리암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두 번째 고향이야.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뉴욕타임즈의 동북아시아 전문 기자로 정식 복귀했습니다. 그의 위치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사들이 퓰리처상 후보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다를 출간했어요.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42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조명한 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어느 날 리암은 다시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리암이 깊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우주 강국으로 비상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퓰리처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리암은 이제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후 한국의 달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리암은 그 소식을 전 세계에 전했어요. 그리고 그해 말 정말로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더 크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리암의 소감이었어요. 마지막 날 리암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요. 그 순간 한국의 미래가 저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